네, 그럼 프론트 페이지를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끼리 이동은 좌측 상단에 이 워드프레스 로고를 누르시면 템플릿 사이에서 이동 가능한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 부분 선택하면 다시 에디터로 들어오게 되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럼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동영상이 재생되는 이 헤더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코드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워드프레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코드도 필요하고 버거울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윗부분에 보면 자, 목록 보기라는 아이콘이 있으실 거예요. 좌측 상단에 이 목록을 펼쳐 주셔서 지금 이 화면에 어떤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정. 이 설정이라는 거는 어떤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하나의 블록이죠. 블록을 선택했을 때 그 블록을 설정하는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선택되어 있는 블록을 수정할 수 있는 설정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스타일이라는 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블록에 관한 설정이 아니라 전체, 이 사이트 전체에 대한 글로벌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패널과 스타일 패널과 설정 패널은 로컬이냐 글로벌이냐 라고 이렇게 큰 두 가지의 줄기로 이해하시고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 설정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블록마다 다 똑같은 설정을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글로벌 설정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글로벌 설정으로 오시면 이렇게 글자와 색깔과 그리고 레이아웃, 어떤 구조죠. 이 크게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글자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체. 그러면 보통 텍스트와 그리고 이제 어떤 링크를 걸었을 때 그 링크의 스타일과 그리고 또 헤딩, 제목이죠. 헤딩도 이렇게 굵고 큰 이 제목을 나타내는 부분을 헤딩이라고 합니다. 헤딩과 그리고 버튼의 글자를 여기서 조정할 수 있어요. 들어가 보실까요? 텍스트. 텍스트 들어가면 이제 글꼴을 고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글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정말 글꼴이 중요한 어떤 특별한 글꼴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시스템 글꼴을 그냥 쓰는 걸 추천드려요. 시스템 글꼴이라는 거는 방문자의 PC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글꼴을 얘기하거든요.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맑은 고딕이라든지, 이 맥 같은 경우는 애플 뭐 SD 고딕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글꼴을 사용하는 게 좋은 이유가 폰트가 용량이 되게 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웹페이지 하나를 로딩하려면 그 글꼴을 다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용량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빠를 수가 없어요. 특히 글꼴을 여러 개 사용하시면 그냥 빠른 홈페이지는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받을 필요도 없는 시스템 글꼴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에요. 글꼴이 정말 중요한 홈페이지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도 잘 선택하시고 일단은 시스템 글꼴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자의 크기는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뭐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미디움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글자의 굵기, 그리고 줄 높이는 줄 간격이죠. 줄 간격을 정하실 수 있는데 보통 1.6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싶으시면 줄이셔도 되고, 넓게 하고 싶으시면 더 늘리셔도 되고. 그리고 링크는 보통 기본값으로 하죠. 예, 다른 글꼴을 사용하진 않으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글꼴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쁘진 않잖아요. 링크마다 이게 밑줄이 생기는 게. 그래서 밑줄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 나중에 색깔을 변경하는 걸로 색상 파트에서. 그리고 제목도 여기서 이제 제목의 헤딩의 글자 크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H1, H2, 뭐 H3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제 하위 개념이죠. 내려갈수록 이제 그 밑에 하위 개념인데 적당히 조절을 해주세요. 지금 이 정도 크기면 H1은 한 페이지에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게 H1이거든요. 그러니까 H1을 여러 개 쓰시면 안 됩니다. H1은 뭐 이 정도로 하겠다. 그리고 3.2로 했다면 H2는 더 적어야 되겠죠. 뭐 3으로 하겠다. 나는 2.6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줄여 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줄여 가시고요. 그리고 줄 높이도 중요합니다. H1은 이제 글자가 크잖아요. 클수록 줄 간격이 좁아져야지 이쁩니다. 왜냐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이쁘고, 이게 지금 하나의 제목이 두 개의 제목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H1은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줄 높이는 점점 증가하는 반대의 패턴으로 정해주시면 보기에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대소문자는 사실 한글에서는 의미가 없죠. 근데 영어를 사용하실 거라면 제목을 다 이렇게 그냥 대문자로 보이고 싶은가, 아니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앞에만, 맨 앞 글자만 이렇게 캐피로 할 건지, 이런 게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사이트의 필요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튼의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글자를 스타일을 정해주는 건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본값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색상으로 가보실까요? 이 색상에는 이제 전 텍스트에서 설정했던 그 값들에 대한 이제 색상들과, 또 그 어떤 블록에서 사용되는 배경 색깔들, 그리고 버튼의 색깔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미리 정의 내리고 가는 곳입니다. 일단은 색깔들을 이제 적용하기 전에 어떤 색을 사용할지를 먼저 이제 컬러 팔레트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 색깔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정해놓은 그냥 흔한 색깔들, 이제 기본 값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값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색깔이 너무 많으면 디자인이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위에 있는 이 위에 테마 색깔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변형해 가지고 최소한의 색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통일감이 있고 이제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값들을 잠깐 살펴보시면 기본, 그리고 대비, 그리고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기본 값이라는 거는
이제 밝은 색깔, 배경 색깔 같은 데 사용되고, 그리고 대비는 그거에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이제 진한 색깔을 써야 될 때 이제 사용되는데, 이게 조금 살짝 불편한데 문제가 있어요. 이 FS2에서 이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호버라고 하잖아요. 마우스 호버 했을 때 색깔이 이 대비 색깔로 사용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대비 값이 마우스 호버 값에 사용되다 보니까 조금 곤란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강의를 통해서는 이 1차 값,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primary라고 하는데 primary 값을 블루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하고, 그리고 그 파란색보다 약간 진한 색을 마우스 호버색으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란색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약간 진해지는,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조금 뭐 어떤 그런 디자인을 의도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살짝 진해지는 색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차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 거고, 그리고 대비 색깔을 그 파란색보다 약간 진한 파란색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 값을 밝은 색깔, 하얀색보다는 약간 그레이 색깔 넣어서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세 가지 색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일단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1차 색깔을 파란 색깔로, 적절한 색깔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정해 보고, 너무 보라색 같은 느낌이 드네요. 파란색으로 하고, 그리고 대비 색깔을 비슷하게 해서 약간 더 진한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대비는 이 기본 색깔은 하얀색보다는 약간 그레이 색깔로 해볼게요. 아주 살짝만요. 네, 이렇게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색깔은 글자에 보통 이 문단에 사용되는 글자 색깔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진한 검정색으로 글자 색깔을 정하시면 눈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얀색이 배경인데 너무 그 대비가 심한 검정 색깔 글자를 쓰면 그 읽는 사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눈이. 그러니까 조금 많이 회색으로, 생각보다 많이 회색으로 하시는 게 눈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그 제목들은 문단에 사용되는 색깔보다 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딱 팝 되면서 딱 눈에 띄게 되면서 이게 제목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그거보다는 진하게, 뭐 제목을 계속 오랫동안 읽고 있진 않으니까 이렇게 요 정도, 조금 진한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좀 대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단과 제목 간 사이에. 그래서 이 5가지 색깔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제 성향 자체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해서 많은 색깔이 사용되는 거는 별로 좀 피하는 편이고요. 뭐 그런 디자인이 필요한 사이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무난한 사이트를 만들다 보니까요. 이 5가지 색깔을 이런 식으로 글로벌 색깔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인 것들을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색깔을 일단 팔레트를 만드셨는데요. 이 글로벌 색상을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 만드신 홈페이지의 색상을 간단하게 변경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뭐 시즌이 변했거나, 혹은 뭐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경영의 어떤 그 패턴이 바뀌었거나, 뭐 그랬을 때 간단하게 여기 오셔서 팔레트만 바꿔주시면, 여기 팔레트 안에 값들만 바꿔주시면 그냥 이 글로벌 색깔을 이용해서 만든 모든 웹사이트의 색깔이 한 번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디자인의 변화를 주기가 너무 용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타일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번거롭더라도 항상 글로벌 스타일을 사용하시는 습관이 드시면 나중에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팔레트를 이제 사용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배경에 들어가서, 배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기본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뒤로 가서, 그리고 이거 뭐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색깔이 섞이는 그런 패턴을 여기서도 이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여기와 여기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 원하는 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색깔, 너무 진하지 않은 검정 색깔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헤딩 먼저 할까요? 헤딩은 3차 색깔, 조금 더 진했던 3차 색깔 해주시고, 뭐 여기 보면 제목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색깔을. 그거는 이제 입맛에 따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버튼. 버튼은 이 위에는 이제 버튼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의 색상을 고르는 건데요. 기본 색깔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배경, 버튼의 배경은 1차 색깔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게 링크인데요. 이건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1차 색깔로 그냥 확실하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약간 조금 이 밑에 기본에 있는 색깔 중에 하나에 좀 흐린 하늘색 같은 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하늘색으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글로벌 색깔 설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글로벌 색깔 설정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레이아웃 들어오시면,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들어오시면 이 메인 컨텐츠 영역 폭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요. 이 메인 컨텐츠 영역 폭 설정.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모니터가 가로로 넓잖아요. 모바일로 보지 않으면, 컴퓨터로 봤을 때는 가로로 넓기 때문에 이게 너무 넓은 영역에다가 컨텐츠를 집어넣으시면은 고개를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좌우로 계속 돌려야 되는데 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글이 많은 경우, 읽어야 될 컨텐츠가 많은 경우는 폭을 좁게 하셔서 집중력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컨텐츠, 뭐 블로그 같은 글이 많은 그런 경우는 이렇게 컨텐츠 영역을 650, 700 뭐 이 정도로 좁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블로그 이 만들 홈페이지 영역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메뉴와 로고가 이제 좌우로 이렇게 펼쳐지는 넓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끝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치를 정해주는 거죠. 그거는 이 넓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50과 1200으로 저는 설정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블록들을 삽입했을 때 그 블록들의 패딩과 또 이 블록 안에 또 블록을 넣었을 때, 어떤 하위 블록들을 넣었을 때 그 하위 블록들 간의 간격들을 여기서도 정해줄 수 있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돼 있는 값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맨 밑에 보시면 글로벌 스타일 맨 밑에 보시면 블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블록이라는 것은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하는 많은 블록들이 있거든요. 그 블록들을 여기서 먼저 정의를 해놓고, 스타일을 정의해놓고 사용하면 이 블록을 사용할 때마다 같은 블록의 스타일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공간입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만드시다가 사용하시다가 자꾸 사용하는 블록인데 내가 자꾸 스타일을 고치고 있다, 그런 경우 일로 오셔서 먼저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항상 같은 스타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워드프레스 6.2 버전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인데요. 이 위에 보시면 이게 눈 모양이 있으시죠?
스타일 부분에 눈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린 글로벌 스타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내린 코드는 이렇습니다.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그리고 뭐 문단이랑 뭐 목록, 인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일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여기서 클릭하셔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 옆에서 서체와 뭐 색상을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서체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라는 건 이제 사진 같은 거 올렸을 때 이미지, 뭐 갤러리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미리 설정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미지를 한번 바꿔볼까요?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 테두리에서 반지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반지름 모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번역이 반지름을 한 8 정도 줘볼게요. 네, 8 픽셀 정도 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둥근 모서리가 되죠. 네, 둥근 모서리를 이미지에 전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튼도 있네요. 버튼도 테두리를 한번 줘볼게요. 라운드로 반지름에다가 8 정도 줘볼게요. 이렇게 되고 네, 그럼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타일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패널을 통해서 패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팝업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조정 가능합니다.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저장을 한번 해줄까요? 저장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갑자기 불안하네요. 저장해 주시고 네, 됐고 나오시면 다 된 것 같고요. 추가 CSS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가 CSS라는 거는 이 코드로 원래 이 홈페이지는 코드로 다 스타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스타일을 코드해주는 그 코드를 CSS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CSS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수동으로 다 이렇게 스타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유튜브를 백그라운드로 사용할 때 이곳에 와서 이제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스타일이 이제 어느 정도 정의가 된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글로벌 스타일을 정의를 잘 해놔야 나중에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 공사를 단단하게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홈페이지의 세세한 부분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